정확한 좌표를 잡을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좌표 평면을 다 그릴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A랑 B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선분 AB에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면 A, B의 중점을 지나면서 직선 AB랑 기울기가 수직이 되는 놈, 이게 수직 이등분선일 거예요. 이 녀석의 방정식을 쓰래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패턴이 사실 3개라고 하는데 다 똑같은 방식이지만 기울기 하나, 점 하나가 나오든가, 아니면 점이 2개가 나오든가, 아니면 XY 절편이 나오든가, 다 똑같은 방식이지만,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뭘 선택할 거냐 그러면 A점과 B점의 1:1 내분점, 그 중점은 바로 찾을 수 있죠. X값의 평균, -1과 5의 평균, Y값의 평균, 점 하나는 찾은 겁니다. 2,2를 지난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가적인 점을 하나 더 찾든 아니면 기울기를 찾든, 이제 XY 절편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지금 선분 AB의 기울기는 X가 지금 6 증가할 때 Y가 2 감소해요. 즉 기울기가 -3분의 1인 게 AB입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이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라는 건 이 녀석의 기울기와 이 녀석의 기울기가 곱해서 -1이 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시작하자마자 자냐?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를 A라고 하면 2개를 곱해서 -1이 되는 A를 생각해 보면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 초록색 직선은 기울기가 3, 그리고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y1은 기울기 x-x1. 이대로 놔둬도 되는데 출제자가 일반형으로 써달래요. 정리를 좀 하면 3x 있고요, y 넘어오시면 -y 되고요, -6인데 플러스 2로 넘어오니까 이게 그 직선의 방정식이겠죠. 그래서 A 값은 3, B 값은 -1, 2개 더하면 2. 이게 답이 인가요? 점이 3개가 또 나와요. 위치 정확하게 안 잡아도 됩니다. 뭐 B가 있다 그러고 C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당연히 점 3개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입니다. 새로운 점 P라는 A, B라는 P가 이 삼각형의 외심이래요. 외심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매저번의 중심을 얘기하죠. 그 녀석 좌표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초록색이 원이고 P점이 중심이니까 당연히 이게 반지름, PA의 길이나 PB의 길이나 PC의 길이나 전부 다 반지름으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연립방정식이에요. 이런 식 하나, 이런 식 하나, 식 2개에 문자 2개라는 뜻입니다. PA의 점과 점 사이의 길이는 X값 차이의 제곱, Y값 차이의 제곱, PB의 길이는 X값 차이의 제곱, Y값 차이의 제곱. 여기 요식 하나를 쓴 거고, PB는 그대로 얘인데 PC의 길이라는 건 X값 차이의 제곱,
y값 차이의 제곱. 예, 둘 다 양변에 제곱을 한다고 보실 수도 있고, 똑같으려면 근호환이 똑같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정리 쉽습니다. a제곱 a제곱 똑같이 죽었고 b제곱 b제곱 똑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럼 남는 게 4a랑 4가 있고요. b의 제곱은 죽었어요. 마이너스 2b랑 1이 있죠. a제곱 죽었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1, b제곱도 죽었고 마이너스 4b 플러스 4. 정리만 합시다. 6a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2b 있습니다. 5가 5랑 만나면 딱 떨어지네요. 그래서 3a가 마이너스 b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밑에서도 근호는 서로 똑같이 없애주고 풀 필요 없어요. 그쵸? 똑같은 부분이니까 서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놈이랑 이놈이랑 같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네요. b제곱 b제곱 죽고, 아이고, 여기도 b가 해결이 되죠. 2항하면 4b가 2항하면 10이다. b값이 3이네요. b값이 3이면 3a는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두 개 더하면 이것도 2예요, 답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라고도 얘기했고요. 한 각을 2등분하는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은 A 대 B가 A 대 B다. 여기가 뭐 2 대 3이면 여기도 2 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 A가 뭐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2등분선을 그었을 때 BC와 만나는 점 D가 있대요. 이놈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럼 AB의 길이가 얼마인지, AC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몇 대 몇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 AB 길이는 X값 차이가 없어요. Y값 차이는 1입니다. 됐죠? X값 차이는 3인데 Y값 차이는 5예요. 이게 이렇게 돼? AB랑 AC죠. 미안해요. AC예요. AC. X값 차이는 3 차이 나고 Y값 차이는 4 차이 납니다. 루트 25니까 실제 길이가 5겠죠. 그럼 여기도 몇 대 몇이다? 1대 5의 길이의 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석을 해보면 점 D는 선분 BC를 1대 5로 내분하는 점이다. 점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점 C는 2, 3. 이거 1대 5로 내분해 달래요. 한 배의 2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하래요. 한 배의 3에다가 마이너스 10을 하래요. 이거 계산이 좀 이상한데?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값은 마이너스 6분의 7? 뭐야 이거? A에서 B를 빼달래요. 그럼 6분의 3이니까 6분의 4? 3분의 2예요 이거. 요거는 이제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가 다 나와 있어요.
A점도 나와 있고 B점도 정확한 위치는 아니에요. C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무게중심을 계산하는 건 쉽죠. 그냥 X값의 평균, Y값의 평균 이러면 되는데, 자, 모든 변을 2대1로 내분한대요. 2대1. 여기도 2대1. 그리고 여기도 2대1. 너무 심한데, 이거. 2대1 해서 만들어진 점들을 이제 PQR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만들어진 세 개의 점을 이으면 당연히 새로운 삼각형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이 초록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요거 이제 원리를 조금 이해하면 할만한 게, 원래 수학적으로는 기본 문제풀이 상으로는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P점 좌표 찾고, 내분점 좌표 찾고, 또 B, C도 2대1로 내분하는 Q점 좌표 찾고, 그 다음에 CA를 또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아서 세 점의 평균을 또 쓰면 되긴 해요. 됐어요? 이거 원래 물어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건데, 방식은 이해하죠. 근데 원리를 이해하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게, 이걸 다 증명해 드리면 좀 그렇지만 2대1로 내분하는 점, 2대1로 내분하는 점,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A, B, C의 평균이랑 얘네 세 개의 평균이 차이가 안 나요. 이해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동등하게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원래 그냥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을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하면 3분의 X값 3개의 평균, Y값 3개의 평균, 즉 1,1이 정답이 돼요. 그냥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그런데 PQR의 좌표를 다 만들어서 한다고 칩시다. A점 대 B점을 2대1로 내분하는 P점부터 하면 3분의 6에다가 1 빼니까 5, 마사에다가 0 하니까 마사. 요게 P점 좌표고, 또 똑같이 3,-2하고 1,5를 또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3분의 2 더하기 3이니까 5, 3분의 10 더하기 마이너스이니까 8. 요게 Q점이고, 1,5랑 마이너스 1,0을 또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3분의 마이너스 2에다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인가? 이거 계산 틀리면 큰일 나는데. 0에다 5 하니까 5. 이게 PQR이에요. 됐나요? 그럼 PQR의 정답은 PQR의 평균이니까 그 점의 좌표를 찾으면 3분의 얘네 3개 더하는 거야. 됐죠? 그럼 3분의 5 더하기 3분의 5에다가 3분의 1을 빼면 3분의 9니까 3입니다. 그죠? Y도 얘네 3개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면 3분의 1인데 얘까지 더하면 3분의 9니까 또 3입니다.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단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게 평균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전부 다 똑같이 2대1, 2대1, 2대1 내분했으니까 가능한 건데, 예를 들어 2대1, 2대1? 근데 얘네 1대1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 계산해야 돼요.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이 점들, 내분점들의 무게중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똑같이 2대1, 2대1, 2대1 했기 때문에 평균 개념 때문에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내분점들의 무게중심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출제자가 이걸 3대2, 3대2, 3대2 해도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얘의 무게중심이 달라지지 않아요. 됐어요? 비율이 똑같으면. 됐나요? 여기까지. 답이 맞나요? 아, 오지의 길이라 그랬지. 그럼 G라는 점이 1,0이니까, 1,1이니까 원점과의 거리를 계산해 달래요. X값 차이의 제곱, Y값 차이의 제곱이니까 루트인데, 그걸 또 제곱을 하래요. 됐죠? 정답은 그냥 2가 되시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미지수가 많이 나와서 헷갈려 보이지만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x1차, y1차 상수항이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세제곱인가? 여기 마이너스까지 보고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 y절편. 뭐 이항하면 저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이었든 간에 x축과 이루는 이 예각의 크기 있죠. 됐어요. 이 녀석은 보세요. 이 점과 만약에 이 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직각삼각형이 되죠. 됐나요? 우리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뭐라고 그래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거지만 기울기라 그러죠. 됐나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각도에 무슨 각? 탄젠트 값이랑 차이가 안 나죠. 이거분의 이거니까. 됐어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탄젠트 값과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5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울기라는 건 탄젠트 45도를 얘기하는 거고, 탄젠트 45도는 1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즉, 이 직선의 기울기, 이게 얼마구나, 1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식 하나에 문자 하나니까 깰 수 있죠, 우리가. 자, 이항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이고 인수분해도 잘 됩니다. 그래서 a는 1 또는 마이너스인데 a가 아니야, 기울기가 양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럼 a가 1이면 1을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에서 1이 되는 거. 그죠? 기울기는 양수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간다 그래도 2분의 2니까 또 1이 되는 거가 둘 다 괜찮은 값이죠. 양수로 만들어주니까 기울기를. 그 a의 합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뭐 근각계수의 관계로 해도 되는 거 아닌데 a 값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됐나요? 여기까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위치 관계는 잘 몰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A의 B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울기나 BC의 기울기나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같은 직선이니까. 한 직선상에서는 기울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AB의 기울기를 생각해보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됐나요? 그럼 BC의 기울기로 생각을 해보면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AB나 BC나 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요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한 얘랑 이렇게 곱한 얘가 같다는 뜻이고, K에 대한 2차 방정식과 전개를 잘 해봅시다. K제곱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전개를 해보면 6K가 있는데 플러스 3K가 넘어와요. 됐죠? 상수항은 지금 마이너스 7이 있는데요.
플러스 3이 나오. 계산이 어디 정수가 아닌가? 왜 이렇게 더럽게 줬어? 마7인데 이렇게 주면은 골치 아픈데? 어디 계산이 잘못됐나? 1,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3 됐고 맞고 아 이게 잘못됐네요. BC가 잘못됐네요. 기울기가 얘에서 얘를 빼면은 이렇게 되죠. 요걸 제가 잘못했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이너스 묶어서 써도 돼요. 얘랑 얘랑 같다니까 이렇게 곱한 얘랑 이렇게 곱한 얘가 같다. k제곱 있고 플러스 7k 플러스 6k가 있는데 얘가 넘으면 3k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 있는데 3이 넘으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요. k, 2, 5 이렇게 하면 k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5죠. k가 2면 여기다 2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죠. 어차피 똑같은 게 나올 테니까 2 집어넣으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 나와요. 출제자는 기울기가 양수라 그랬어요. 이게 맞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5고 그때 기울기 양수 m은 2분의 1이다.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9가 정답인가요 이게? 됐나요 여기까지?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하면 기울기는 같아야 되고 위치는 틀려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는 서로 같아야 되고요. y 절편은 서로 지금도 보면 다르죠. 2하고 3이니까 당연히 달라요. 그럼 관계식 하나가 나왔으니까 하나의 힌트만 더 나오면 A, B를 다 찾을 수 있는데 이 녀석과 수직이라 그랬습니다. 수직이라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요. 네, 적당히 해. 자, 당연히 이 녀석의 기울기는 A고 이 녀석의 기울기는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항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B입니다. 요놈의 기울기 A랑 요놈의 기울기 3분의 B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대요.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마3이어야 됩니다. 요 두 개를 가지고 출제자가 이게 세제곱이에요? 제곱이에요? 네, 얘를 구해보래요. 곱셈 공식이죠. A 플러스 B의 완전 세제곱액에서 얘를 빼주시면 되겠죠. A 플러스 B는 2니까 2의 세제곱 8에서 마이너스 3배에 A, B는 마3이고 A 플러스 B는 2죠.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로 바뀌었겠죠. 답이 26인가요, 저게?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배웠으니까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분의 절대값 x 대신에 0 넣고 y 대신에 k 넣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그 거리랑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같대요. 이제 두 번째 거리를 계산해 보죠.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 절대값 x 대신에 0 넣고 y 대신에 k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거리랑 요 거리랑 서로 똑같대요. 둘 다 분모는 루트 5니까 똑같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럼 결론이 절대값 2k-1과 절대값 -k 플러스 5가 같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 뭐 양변을 제곱해서 같다라고 해도 되긴 되는데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아예 똑같아도 되고 부호가 반대여도 된다는 뜻이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첫 번째 2k-1과 -k 플러스 5가 완전히 똑같다. 그래도 성립하는 거고, 두 번째 2k-1과 -k 플러스 5는 부호가 반대다. 그래도 되는 거죠. 이항하면 3k가 6이니까 k가 2고, 이건 플러스 k가 넘어가면 k, 마이너스 5가 있는데 넘어가면 4, 마이너스 4. 그래서 k 값은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하죠. 곱이 마이너스 8인가요? 이것도 공식 잘 적용하면 끝납니다. 1.5와 이 식 사이의 거리예요. x 계수 제곱 y 계수 제곱 절대값 x 대신에 0 넣으면 다 없어지고 y 대신에 0 넣으면 다 없어지니까 분자가 8만 남아요. 됐죠? 이 거리가 뭐 분자는 절대값 8이라 그래봤자 그냥 8이라 그러면 되니까 이 거리가 t가 알파일 때 최소 m이 된대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분자가 고정이 돼 있어요. 분모가 뭐 할수록 최대구나.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값이 작아져요. 그죠? 반대로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 값이 커지고요. 전체 값이 커지려면 분모가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근호를 씌우거나 씌우지 않거나 이 안에 있는 이차 함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놈이 최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바뀌는 겁니다. 전개해 보시면 t제곱 2개 6t랑 마이너스 2t니까 4t 9랑 1이니까 10 완전 제곱식 한번 잡아야 되겠죠? 반의 제곱 조금만 더 바꿔서 쓰면 루트 2 t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8분의 8 이렇게 되신 겁니다. 이 함수는 꼭지점이 나온 거죠. 지금 t가 마이너스 1일 때 8이고 그때가 제일 적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싹 다 0이 되니까 루트 8이 제일 적은 거고요. 루트 8은 2루트이고 약분도 하고, 근데 이걸 이렇게 약분하는 것도 웃기다. 루트 8분의 8이 되는 거니까 약분하시면 루트 8이죠. 최대값이 루트 8이다 이렇게 되죠. 루트 8은 뭐 2루트이니까. 그래서 알파와 m을 곱해주세요.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되시게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놓는 게 낫겠다. 이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0,0 B를 0,B
A, B. 여기가 C여야죠. 이게 점을 아까 잘못 놨었네요. 왜냐하면 A, B, CD라고 하는 사각형은 A 옆에 B가 있다는 뜻이고 B 옆에 C가 있다는 뜻이고 C 옆에 D가 있다는 뜻이라서 A, C가 대각선이 돼야 돼요. 변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BD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제가 저걸 너무 급하게 써가지고 밖에 한 점 P가 있다라고 하고 다시 해볼게요. PA의 길이의 제곱은 그 다음에 PC 길이의 제곱. 요 PC가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PB. 끝났어요. PD. 초록색하고 좌변하고 파란색하고 같네요. 전개 안 해봐도 돼요. X제곱 같고요. Y제곱 같고요. X-A의 제곱 같고 Y-B의 제곱도 같죠. 전개해보지 않아도 무조건 서로 같은 거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직선 두 개가 있어요. 요런 직선이 있다라고 하고 또 다른 직선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당당하게 저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유는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 한 점에서는 만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면 이런 각도 있을 거고 이런 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을 2등분하는 선은 이런 선일 거고요. 됐죠? 초록색을 2등분하는 선은 이런 선일 거예요. 정답은 직선의 방정식이 몇 개가 나와야 되냐? 2개가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각을 쪼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찾고 싶은 녀석에 좌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찾고 싶은 직선의 X좌표, Y좌표를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직선과 뭐 해야 돼요? 거리가 같아야 돼요. 각을 2등분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직선 사이의 거리와 직선 사이의 거리가 완벽하게 동일한 점들이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는 됐나요? 그럼 첫 번째, 얘와 얘 사이의 거리 바로 계산할게요. 16에다가 9를 하니까 25라서 5분의 절대값하고 x 대신에 y 대신에 집어넣으면 요게 요 거리고요. 네, 이 거리로 가시면 또 루트 9, 루트 16의 합이니까 루트 25고 x, y 대신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아까랑 비슷하죠. 이 절대값과 이 절대값이 같다면 두 개가 아예 뭐 하거나 부호까지 똑같거나 또는 두 개의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다르거나 자, 이항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A가 되고 여긴 마이너스 7B 그 다음에 넘어가면 플러스 7은 0 마이너스 3A가 넘어가면 7A 마이너스 4B가 넘어가면 B 플러스 4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끝났어요. 우리가 찾고 싶은 점의 X좌표, Y좌표가 A, B입니다. 됐나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든 곡선의 방정식이든 도형의 방정식은 그걸 구성하는 점들의 X와 Y의 관계식이에요. A와 B가 X와 Y라는 거죠. X와 Y.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시는데
얘 같은 경우가 기울기가 양수라서 뭐 지금 양수음수 구분이 없지만 얘가 만약에 얘라면 얘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직선 사이의 거리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서로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됐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죠. 기울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요놈, 하나는 요놈 이런 식으로 나와서 두 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일반형으로 쓰면 되나요? 답이 뭐라고 이거 맞나요? 일반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일반형 이렇게 쓰면 되냐고요. 에? 답이 맞냐고요.